와, 대박 사건. 오랜만에 외출 한 번 한 것만으로도 세간의 관심을 끈 인물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어머니 49주기 기일입니다. 그런 날이기도 하고 또 아버지 생가 방문한 지도 좀 오래돼서 옛날엔 아버지하고도 여러 번 왔었고 모시고 왔었고 여기 날 걸어 올라오면서 많은 분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옛날 생각이 많이 나는 매미들이 회방을 나서 자세히는 잘 안 들렸습니다만 그래도 저희 뉴스파이터 제작진 최대한 또렷이는 들리게 해드리려고 무진장 애쓴, 저 정도 애쓴 적이, 왜냐면 제가 처음에 저걸 그냥 들었는데 진짜 안 들렸는데 어쨌든 저희 제작진이 최대한 소리를 좀 뽑아내드린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김묘성 기자님, 저 얘기를 들어보니 어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참 잊을 수 없는 날이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머니죠. 유경수 여사의 49주기 기일이었기 때문인데요. 광복절 경축식 때 세상을 떠난 어머니의 기일을 맞아서 구미에 있는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찾은 겁니다. 앞서 보신 화면처럼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는 그 올림머리를 했고요. 베이지색 재킷과 바지를 입고 또 운동화 차림으로 많은 인파들에게 일일이 악수를 하고 인사를 나누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개 행보에 나선 거는요, 올해 두 번째입니다. 지난번 4월이었죠. 동구 803 동화사에 방문을 해서 그때 귀향 1년 만에 외출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떠들썩했었잖아요. 기억나네요, 네, 그때 인사를 나누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이슈가 됐었는데 그때 이후로 4개월 만에 이렇게 공개 행보를 재개한 거고요. 네.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 아버지의 생가를 좀 더 일찍 방문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건 좀 미룬 측면이 있었고, 옛날에 아버지를 모시고 여러 번 왔었는데 많은 분들이 따뜻하게 환대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옛 기억이 다시 떠올랐다라고 하면서 추억을 되돌렸습니다. 사실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그날의 비극이랄까요, 그날의 아픔 또렷이 기억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전혜연 평론가님, 앞서 저희가 두 영상 보여드렸어요. 그 흰 옷을 입었을 때가 대구 동화사 방문했을 때 모습인데 그때 얼굴과 어제 이 고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방문했을 때 얼굴 보면 혹시 건강상에 좀 호전됐다 그런 느낌이 좀 있나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일단은 언덕을 걸어 올라왔다 이렇게 직접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아무래도 좀 건강이 호전된 것으로 보이고, 또 사실 이제 동화사를 방문을 했을 때는 취재진 앞에서 거의 이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좀 다리가 많이 아픈 것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온 이유가 좀 발을 헛디디기도 하고 또 합장하거나 이럴 때 좀 앉아있기도 해서 건강에 대한 우려가 제기가 됐었는데, 이번에 보면 언덕도 걸어 올라오고요. 그러네요. 또 이제 허리 디스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또 상당히 좋아진 것으로 보이고, 또 취재진 앞에서도 아까 보면 좀 활짝 웃으면서 말도 많이 하고 지지자들하고 일일이 악수하면서 대화하는 모습, 이런 거 봤을 때 건강이 훨씬 호전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무엇보다도 신발도 직접 끈 묶고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허리가 아픈 분들은 이러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예전보다 건강이 훨씬 회복되었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진짜 그때는 동화사 때는 계단 오르고 내리는 것도 버거워했는데요. 일단 건강은 많이 호전돼서 지지하시는 분들한테는 많이 또 안도감을 줬을 것 같은데, 어제 고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했을 때 특히 이곳에서 오래 머물렀대요.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저기 앞쪽에 있는데 가슴이 대통령의 음성이 정확하게 들리실 겁니다. 지하 수장고에 그 유품들을 보관만 해놓는 그 수장고가 있거든요. 책상을 하나 보시더니 어머니 책상 쓰시던 거 맞다, 이렇게 그 과거를 회상을 하셨습니다. 대부분 다 기억이 난다.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앞서 뭐 영상에서 잠깐 표정이 비춰졌습니다만 백성문 변호사님, 박근혜 전 대통령 참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일단은 본인 어머니와 아버지의 지금 뭐 어머니의 기일에 또 방문을 한 그런 그냥 개인적인 그 이유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영상 쭉 보셨던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 왔는데 저희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러네. 그 의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직도 보수에서 가지고 있는 정책 위상이 그만큼 꽤 크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특히 지역을 좀 한정해서 보면 대구 경북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력은 아직도 무시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총선이 얼마 남았죠? 한 8개월 남았죠. 그렇죠. 8개월 남았네요. 네. 총선 8개월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서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한 행보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저 행보에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까 그 박정희 대통령 그 시계 네. 7시 50분에 멈춰 있는 시계를 보고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냐 그랬더니 이제 그때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거하신 그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만감이 교차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런 행보, 이게 어찌 보면 개인적인 행보일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연 내년 총선에 어떤 정치적 역할을 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아닌지 이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입니다. 저 시계. 참 저 시계를 보면서 7시 50분에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차고 있던 시계가 7시 50분에 멈춰 있는 걸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마냥 또 과거에만 이 회상에만 젖어 있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현실로 돌아오면 조금 전에 백성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행보 오랜만에 외출인데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기에 관심이 지대하게 쏟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총선이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8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관련 질문이 안 나올 수가 없었겠죠.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친박계 전 의원들 중심으로 TK 출마설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때 인터뷰가 있었잖아요. 그때 나온 내용 그대로입니다. 제가 그 뉴스를 못 챙겨봤나요? 그 인터뷰 내용 그대로라는데 무슨 인터뷰를 말하는 걸까요? 네,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인터뷰한 내용은 아니고요. 지난달이었습니다. 주간조선과 유영하 변호사가 이제 인터뷰를 한 내용인데요.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서 뭐 여러 일을 보좌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얼마 전에 대구시장 후보로 이제 나갔을 때도 박 전 대통령이 유일하게 지지해준 전례가 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 인터뷰 내용이 이제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때 대통령께서 정치적 의미의 친박은 없다 이렇게 단호히 말씀하셨다라고 인터뷰 과정에서 설명을 했고요. 자기 정치하면 됐지 나랑 연관시킬 이유 없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이제 이야기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이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라든가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김관진 전 실장과는 또 인간적으로 이제 교류를 한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현실 정치에 이제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활동하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워하는 느낌도 있고요. 특히 정치적 의미의 친박이라는 게 없다고 해서 없어지는 그 현상은 아니죠. 과거에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 지금도 대표적인 친박으로 거론되는 많은 정치인들은 정치적인 활동을 하고 싶어 할 텐데 또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과거에 또 탄핵 때 나를 심판했던 사람들도 거기에는 친박이라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어느 정도 거리 두기, 선긋기를 하고자 이런 인터뷰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정치인의 워딩 말이잖아요.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현실 정치에 몸은 발은 담그지 않더라도 어쨌든 우리 통념상 정치인으로 아직도 보고 있잖아요. 그럼 보세요. 벌써부터 이걸 해석하느라 또 분분할 거예요. 백성문 변호사님, 네. 정치적 의미의 친박은 없다. 그럼 모든 어떤 막 사람들이 나는 여기 친박에 포함되겠지 막 그럴까요? 뭐 계산할까요? 그러니까 일단 뭐 진짜 말 그대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직접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그 의미는 이제 정치적 의미로 소위 친박계라는 건 없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TK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유권자들의 마음을 굉장히 많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냥 그걸 고지고대로 해석하기 좀 어렵죠. 의도는 실제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실제로 보시면 지금 내년 총선에 출마할 거라고 얘기가 나오는 하마평에 오르는 분들 일단 바로 옆에 계시는 저 유영하 변호사. 유영하 변호사는 꾸준히 출마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요. 또 얼마 전에 뭐 이준석 대표와도 만나기도 하고 정치권 인사하고 여러 이렇게 교류하고 있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지금 뭐 경북 경산에 출마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요? 출마를 하려면 뭐부터 통과해야 될까요? 경선을 통과하든 일단 당내 공천을 경선? 받아야겠죠. 네네. 공천을 못 받으면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나오는데 어허.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면 그야말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또 더 멀리 안 나가면 또 이제 우병우 전 수석. 복권되고 나서 이제 서울에서 변호사 사무실 열었는데 우병우 수석도 뭐 얼마 전에 그런 얘기한 적 있죠. 국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 중이다.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할 수 있는 일을 몇 가지 생각해보면 그 중에 하나 출마입니다. 그 표현이겠죠. 네. 이제 뭐 처음에 뭐 지금 주변의 측근들 얘기로는 우병우 수석이 예전에는 뭐 출마하면 손사래를 좀 쳤는데 요즘에는 반반으로 보고 있다. 그래요. 근데 저기 역시 우병우 전 수석도 경북 영주나 뭐 대구에 출마할 것 같다 나간다면 그럼 거기도 어딘가요? TK죠. 그러네요.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자유롭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이렇게 되면 그런 말 있잖아요. 전현 평론가님. 나무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지만 바람이 가만히 안 냅둔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총선이 가까울수록 가만히 있으려고 하지만 막 5만 군데서 막 찾아가고 뭐 그럴지도 모르잖아요.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일단 오늘 뉴스만 해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일부 지지자들이 얼마나 열성적인지를 좀 우리가 단면을 엿볼 수 있는 그러네요. 부분이고요. 전국적으로나 혹은 격전지인 수도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력을 다소 미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TK, 대구 경북 지역에 출마하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공천 과정에서부터 혹시나 박 전 대통령의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경환 전 부총리 경우에도 윤두원 현역 의원과 경선을 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즉 민주당에서의 긴장 요소라기보다는 오히려 국민의힘과 범보수 진영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셀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다만 말씀해 주셨듯이 이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진정한 지지를 담은 어떤 것인지 아니면 후광 효과를 얻으려는 사람들의 움직임인지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이 시간에도 째깍째깍 총선 시기는 가고 있는데 앞으로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보는 또 어떨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